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김재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치열한 대선이 끝났고 어제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취임 선서라고 하더라고요. 약식으로 진행이 돼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해찬 최고부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넥타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다양한 색깔이. 그렇죠.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뭐 흰색 등이 혼재된 넥타이로서도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나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을 모시고 비빔밥 오찬을 한 것은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어차피 전임 정부가 각을 세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의 폄하성 발언을 한다거나 무덤 또는 같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뭐 무덤 같다 이런 단어 같은 게 사실은 황당무계했다 뭐 이런. 네,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뭔가 정치 보복 시작되는 거 아닌가? 좀 무서운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 법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6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적 이슈가 아니라 국민 통합적인 이슈들,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이슈들에 매진하는 모습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같이 보여줘야 이 취임사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모두의 대통령 얘기도 했고 계속해서 어떤 발언할 때마다 통합의 메시지가 담기고 있기는 한데, 또 같이 얘기를 했던 게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란 종식이나 뭐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게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죠. 일부러 어떤 사람을 사찰하고 뒷조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단죄하고 네.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을 통해서 뭐 기소하고 괴롭히고 그런 게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3 계엄과 내란은 대한민국 국가 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12.3 내란을 저지른 내란 잔당들과 내란 주요 세력들을 가만히 두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제2의 12.3 내란 세태 같은 그런 국가 반역이 횡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제의 내란에 용기를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그래야 내일의 국가 반역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단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좀 상당히 많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이제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썼으니까요. 그대로 아마 이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전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이제 집권 여당이 발의했었던 법안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그리고 곧바로 이제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곧바로 출범 직후에 이 사정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진짜 의지가 있으려면 일단 쟁점법안은 뒤로 처치를 하더라도 밀려있는 어떤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합시다. 그리고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만약에 그 비빔밥 테이블에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언법 노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니까 과연 앞뒤가 맞는 말들을 하는 건가? 행동과 말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한 이의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비상경제 TF도 가동을 하고
뭔가 이제 경제, 실용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국회에서는 이제 취임 첫날 이 대법관 증언법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좀 이런 것 때문에 퇴색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식사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의 선거법이라든지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법안들은 어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예.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요건만 갖춘 상태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협의를 해보겠다,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내가 예. 범죄자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취임 첫날부터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격의 없게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저희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무리한 숫자로 추진하던 그 뭐 100명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인도 대법관이 법조인이 아닌 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철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뭔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대 2,000명 증언 관련해서 단 한 명도 못 줄이겠다. 네. 그런데 지금 100명에서 15명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4명씩. 협의 과정이 있고 또 아직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과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